서울지검 1001호실로 미리 가보시는 겁니다. 예. 서울지검 1001호실. 우리와 함께 입실할 두 분의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웃으면서 소개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수락관 노상국님. 아, 예. 오늘도 인사말을 준비는 해오셨어요? 제가 애청자 마마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상국입니다. 기침하셨습니까? 맛있고 따뜻한 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날은 좀 그렇지만 긴장감이 흐르지만 노 변호사님이 여유를 주시네요. 그래요, 예. 그래요. 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전직 대통령 5번째 포토라인 쓰는 거에 대해 관련해서는 좀 국민하는 사람으로서 좀 찹찹한 심정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참담하죠. 이게 더 좋은 사회로 가는 그런 방향이길 좀 바라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은 하나다. 네.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다스 주인도 아니고 특활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진실은 하나고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밝혀진다는 걸 우리는 항상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믿어보기로 하죠. MB 소환 A부터 Z까지 따져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증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입니다. 먼저 9시 30분에 검찰청에 들어가는데 네. 들어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나오는 시간은 모르는 거죠. 내일 이 시간까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밤샐 극단적으로 수도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22~23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거의 예. 새벽 다 돼서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검찰 입장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도 그렇고 비슷한 게 여러 번 들어가고 싶진 않잖아요. 일단 피의자 물론이죠. 입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한 또 거고. 검찰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 오늘 아침에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저 사저 앞에 경찰 와 있고 통제하고 오늘 올 때 또 교통 통제해가지고 에스코트 해가지고 또 검찰청 오죠. 맞습니다. 그 여러 번 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쨌건 일단 첫 번째 조사 한 번에 끝을 내겠다라는 게 양쪽 당사자들의 어찌 보면 일치된 의사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되더라도 뭐 어쨌건 한 번에 좀 끝을 내려고 양자 다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꼬박 세울 수도 있다. 백 변호사님. 신분은 노 변호사님. 네네. 피의자 신분 맞습니까? 네, 지금 피의자 신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예, 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꼭 기침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그게 그 건강에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이제 오랫동안 장시간 재판 받을 때 아니 재판이 아니라 장시간 수사 받을 예, 때 예. 괜찮을지 좀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잘 하시겠죠. 예. 그 기침을 많이 해서 하다가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될까봐. 그 기침한 제가 그 인터뷰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예, 할 때마다 그 기침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이게 맞아요. 사실은 그 수사받다가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아마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주변에 그런 보약 좀 챙겨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좀 주변에 들어가는 그런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1001호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했던 그곳 왜 또 여기입니까? 사실 1001호라는 곳이 그러니까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보다는 좀 넓고요. 거기 휴식할 수 있는 이제 주변에 공간도 있고요. 예, 예. 이 1001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이 100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1001 여기서 말고요. 또 깨알 홍보를 하고.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대통령 예. 그 차 수행하는 그 차 번호가 1001이에요. 1001호.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100. 참 희한하게 전직 대통령이 자꾸 1001호에서만 조사를 받게 되는 게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다는 희한하네. 생각이 번호판하고 맞춘 건 일본- 아닐 텐데. 맞춘 건 아니죠. 1번이라서 그렇죠. 1번이라서. 네, 그러니까 어쨌건 10층에 1호를 제일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예, 예. 이럴 때 자꾸 사용되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 1001호 옆에 1002호의 휴게 공간을 네,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거기서 티타임도 10분 정도 가진다고 하고요. 하다가 힘들면 거기서 좀 쉬고 네, 밥도 그렇죠.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변호인은 3명이 동행을 합니다. 3명. 지금 변호사 이름이 누구죠?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 예. 김병철 변호사 그리고 박명환 변호사도 원래는 같이 간다 그랬었거든요. 박명환 변호사라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어제인가요? 합류하신 걸로 지금 그럼 얘기가 4명이에요, 됐어요. 지금? 예, 지금은 원래 4명 체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옆에서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때에 그 변호사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게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하시는 분도 힘들지만 앉아서 옆에서 계속 이 뭘 물어보는지 그 방향이 무엇인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계속 옆에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거를 연세가 많으신 변호사님이 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훈 변호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박명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조금 젊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럼 그리고 바로 이런 정도 조사면요. 예. 거의 한 명은 거의 사실상 속기사 노릇을 해야 돼요. 다 받아 적어야 됩니다. 아니 거의. 어차피 영상 녹화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나중에 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조사에 대비하려면
오늘 들고 나온 걸 기초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하고 검찰이 어떤 걸 내놓고 이런 예, 것들을 원래 통상 이렇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는 예. 옆에서 변호사가 그냥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거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법원에서 재판은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예, 예. 이거는 대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 대답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럼 왜 옆에 왜 앉아 있어요? 아니, 그럼? 조금 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서 좀 개입하면 검찰이 몇 번 좀 제지를 합니다. 제지를 하고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 조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와 검찰이 받는 거고 예, 예. 변호사는 심리적인 안정 혹시 안에서 있을 심리적 옛날에는 안정. 뭐 사실 고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렇죠.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변호사가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명의 변호사가 속기사 사실상의 역할. 속기사 역할을 합니다. 노트북을 아니 받아 심리적 적는. 안정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흐름을 좀 보다가 만약에 조금 불리하거나 뭔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취하겠다라고 하고 그게 심리적 안정을 위하는 거죠. 중간에 같이 가서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하는 게 예, 맞다라고 코치를 다시 해주고 코치 역할. 예, 이런 게 다시 그러니까 필요해요. 그 코치도 MB가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되는 그렇게 거고. 아니 이제 제지는 안 하실 되는 때 거고. 말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하실 때 잠깐 중단시키고 예. 모시고 나가서 다른 얘기 해서 좀 다시 들여보는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아, 휴식을 취하십시다. 뭐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김현정 앵커가 조사받고 있는데 현정 앵커 말안을 딱 잘라가지고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왜 저를 거기서 예시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 쓰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3명 대동합니다만 그 3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속기하는 역할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쭉 보다가 잠깐 좀 쉬고 하시죠. 그렇죠. 정도 할 수 있는 요 정도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영상 녹화를 병행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왜 안 하고 지금은 하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은 저는 사실 이 부분도 동의를 굳이 꼭 받아야 되는 거가 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거부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죠. 근데 박 전 대통령은 그게 뭐가 남는 게 싫었던 건지 그래서 그때 영상 녹화를 안 하는 걸 왜 보고 그랬을까요? 예. 뭔가 진짜 숨기고 싶은 게 많나 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근데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반면교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예. 그래 나 당당해 숨길 거 없어. 최소한 이런 모습은 좀 보여주겠다라는 취지가 자, 아닐까. 그래, 녹화해. 영상 녹화를 하건 영상 녹화를 하지 않건 뭔가 효력이 바뀔 것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박 전 오케이 대통령 한게 측에서도 아닌가. 오케이 한 것 같고 백관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그런데. 네, 저는 그렇고 그리고 안에서 이제 수사하는 수사 검사들이 이제 조사를 하는 검사들이 있고 예. 윤석열 지검장하고 이제 한동훈 차장 같은 경우는 녹화시 영상 녹화시 박에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노무현 그 선생님 생각은? 영상 녹화를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 수사 혹은 신문을 받을 때에 예전에는 검찰에서 고문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려는 목적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영상 녹화 한다고 해서 꼭 피신 조사를 안 적는 건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증거 능력 확보하기가 사실 쉽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니 안 준다면서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 검찰에서. 검찰 입장에서.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이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런 말들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예. 따질 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그렇겠네요. 건데 그렇겠네요.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영상 녹화 하는 게 절차적으로는 편하지만 예. 나중에 가서는 또 빼도 박도 못하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냥 신문 조서만 작성하는 거는 약간 임의적으로 좀 작성되는 부분이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씨도 그랬고, 뭐 내가 나를 강압 수사를 했다는 둥, 뭐 그렇죠. 이런 네, 걸 그런 걸 할까봐 오히려 방지하는 검찰 거니까. 입장에서는 해놓는 게 훨씬 유리한 저 거고. 오히려 역으로 그런 걸 주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거죠. 자, 중요한 부분. 바로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원래 이제 보통 피의자 신문을 쭉 받는 과정에서 예. 이제 검찰에서 이거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긴급 체포해가지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예.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전직 대통령을. 일단은 오늘 조사를 다 마치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뭐 지금 사안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게 정상인데 이제 유일하게 검찰에서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구속이 될까 안 될까 이 부분은 여러분 혐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면 구속이 영장 신청을 하는 게 맞겠는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해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만 들어온 문자들 좀 보고 가죠. 백승구님, 너무 씁쓸합니다.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조사받는 일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져서 멋진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참 묵직한 말씀해 주셨어요. 1457님은 왜 대통령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요, 부끄러운 모습 다시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혐의보죠. 혐의. 20가지다, 20가지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뭐 4억 원을 수수했다라든가, 예. 또 뭐 김진모 전 비서관이 5천만 원 수수했다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7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간 특활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큰 줄기는 다스 140억 원 반환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예, 예. 여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개입하고 도움을 주었던 부분,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다스과 관련된 소송을 하면서 삼성으로부터 그 소송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뇌물수수와 관련된 또 부분이 될 수 이게 한 있고요. 45억 원 되죠? 그렇습니다. 삼성이. 예, 45억 원을 대납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예.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22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이 특가법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대부그룹으로부터 공사수주 청탁을 또 몇억 원, 5억 원 정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예. 뭐 금강이죠, 이제 그 계열사 금강 대표가 또 90억 원대 횡령 배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이고, 또 그 이시영 씨와 관련된 부분에 뭐 무담보 대출 해주면서 배임 의혹이 또 사실은 또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스 비밀 창고에서 우리가 청와대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아까 박영선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타 차명 재산 등의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선 당시에 허위 재산을 공표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고, 많습니다. 예, 뭐 대통령 재직 중에 허위 재산 신고, 차명 부동산 소유 이런 것들은 전부 근데 그 조세 포탈까지 관련해가지고 아마 시효가 좀 지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 백 변호사님, 이 중에 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검찰이 이것만은 꼭 입증해서 넘겨야 한다는 거. 뇌물이죠. 뇌물죄. 네. 뇌물을 크게 큰 두 줄기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제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특활비 뇌물 한 줄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스 소송비 대납, 그다음에 뭐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또 대보그룹 공사수주 청탁 관련해서 이제 돈을 받은 것. 예. 이 부분이 입증이 되면 사실 그 부분이 1억 이상만 입증이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10분의 1만 110억? 인정돼도 110억 정도? 예.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110억 정도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논리는 예. 대략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받은 돈 다 정치 자금이다. 혹시 이게 돈을 받은 거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돈이 들어온 흐름이 있으면 이건 그 당시에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정치 자금인데 정치 자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러니까 공소시효 공소시효 짧잖냐. 끝났죠. 그건 공소시효 끝났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그거는 뭐 일단 지금까지 계속 줄곧 나왔던 관행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죠. 이번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측근이 받은 거 나는 그 몰랐다라고 해버리면 예. 이제 이 양자 사이에 이제 진실 공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오늘 아마 전략은 아하. 일단 본인의 측근들한테 떠넘기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이건 대부분 정치 자금이었을 뿐이고 나는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쪽으로 논리를 전개할 가능성이 많을 지금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거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특활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 받아 쓰지 않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MB 측의 논리는 나는 그런 있는지도 몰랐다. 보고도 안 받고 결제해 준 적도 없다. 그 연결고리를 지금 딱 끊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걸 입증해내야 되는 그 검찰의 지금 임무인데.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논리들이 보통 이제 배달 사고 논리들이 사실 나올 수가 첫 번째 있고요. 국정원은 지금 줬다고 했어요. 네. 중간에 받은 사람도 받았다고 했어요. 청와대에서. 근데 MB는 모른대요. 왜냐면은 글로 흘러간 이게 뭐 예를 들면 계좌를 통해서 갔다거나 아니면 돈의 추적 장치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주머니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인데 예. 그런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서 이때는 측근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예.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아하. 그런 부분을 사실은 가장 중점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MB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준 사람이 보통은- 확실히 줬다. 그것을 입증할 증거들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보통 받은 사람은 절대 받았다고 안 하기 안 때문에 하죠. 네, 그렇습니다. 노현 변호사님 아까 배달 사고 얘기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장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나는 몰라. 그거 저기 앞에서 다 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는데 요 중간에 주장이잖아요. 먹은 거야. 근데 이제 사용처를 보면 답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술도 중요하지만 예.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백준 총무개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예, 예. 돈이 이제 국정원에서 들어온 건 있는데
사용처가 없어요. 그럼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꿀꺽했으면 이거는 배달 사고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진술한 걸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특수활동비를 이제 국가정보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처를 지시한 대로 사용한 걸로 지금까지 이제 진술이 돼 있고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입증이 됐어요. 사용처가. 그래요. 예, 어디인지 지금 이렇게 언론상으로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디래요, 진짜? 궁금해요.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됐다 그러시길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검찰에서 굉장히 입증했대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활비 부분. 네. 자, 근데 그럼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돈이 쓰여졌는지를 사실 확인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요. 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입증할 수 있을 거다. 뇌물수수로 가보죠. 왜냐하면 전부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삼성이 다스 소송비 대납해 준 거 이게 지금 액수가 제일 큽니다. 45억 원. 근데 이거는 총 60억이에요. 총 60억이니까. 네, 그 전까지 그중에 합치면. 그 전까지 네, 네. 합쳐서 나는 다스 주인 아닙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건 사실 끊어져 버리는 연결고리가 그렇죠. 끊어져 버리잖아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그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특가법 뇌물수수와 관련된 소송비 대납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을 통해서 네. 이 다스 소송과 관련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혐의. 다스 소송에 관여한 부분이 그렇죠. 있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예, 예. 그 부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아예 그 형량 자체가 매우 약한 부분이에요. 다른 거에 비하면. 예, 예. 그러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 핵심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중요한 저는 전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다스는 본인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정말 목 놓아 부르셨었는데 예. 그러면서 본인에게 다 음해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혐의 사실들이 이 다스가 본인의 그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걸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인정이 된다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요. 예. 일단 이학수 삼성자 부회장도 인정을 했죠. 자술서까지 썼어요. 대납해줬다는 것까지 인정했는데 네. 그게 MB 보고 그랬습니다라고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드릴게요.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였다는 것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진술을 왜 했을까요? 이제 보통 지금 측근들이 왜 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 이제 불어야지가 아니에요. 아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는 거란 결정적인 말이에요. 것을 내밀면서 자 이거 보시오. 근데 그게 이래도 아닙니까? 언제 이랬을 거다. 딱 흐름이 바뀌냐면요. 예. 검찰이 영포 빌딩을 몇 번 압수수색을 했었죠. 아까 박영선 의원하고 똑같은 얘기 네, 하시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영포 빌딩을 압수할 때 1, 2층은 신경도 안 쓰고 지하 2층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예. 그건 누가 확실하게 내부자 제보를 한 거거든요. 거기 가보십시오 하고. 네, 그래서 지하 2층에 내려가서 거기서 지금 대통령 기록물도 나오고 예. 이 다스 관련된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 소송비 대납 그전까지 한마디도 나온 적 없었습니다. 예, 영포 예, 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뒤집고 서류를 나서. 기초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거의 됐다라고 검찰 자신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해가기 힘들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영포 빌딩 자료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예. 원래 압수수색은 한 번 한 곳은 또 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라서 사실은 영포 빌딩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모두 숨겨놨었어. 처음에는 사실 찾은 게 별로 없었대요. 그랬는데 예. 이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그쪽으로 옮겨놔라 해가지고 지하 2층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중에 다른 사람 수사할 때 나왔어요. 누가 그 얘기를 했군요. 예, 그 수사 받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끝나자마자 쫙 가가지고 지하 2층으로 찾아온 바로 거예요. 내려가서.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쪽 MB 측에서는 정말 허를 찔렸다. 예. 그런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라서 확실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선 의원도 결정적인 것들이 그 서류에 담겨 있다. 이팔성 전 회장 같은 경우, 우리금융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역시 영포빌딩 지하 2층 그리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해서 맞아요. 너무 놀래서 그 금액 22억 5천만 원에서 뭐 8억 원 SD 이렇게 써 있는 그 매물을 삼키려다가 실패했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병모 정말요? 전 사무국장 재단 재단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증거 인멸하는 게 사실 당시 매우 컸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전에 이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진술을 해줬고 예. 그걸 토대로 가서 보니까 정말로 거기서 증거 인멸하고 있는 걸 잡은 거죠. 자, 그러면 MB는 이런 상황에도 측근들이 다 술술술술 진술 자백하고 있고 뭐 증거도 확실한 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결정적인 한 방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문들이 돌고 그건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직접 증거가 있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이분이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동안에 조사를 몇 번 받았습니까? 특검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조사받고 너무 많은 수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사실은 다 없애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간이 너무 길다. 네, 그러니까 직접 그것 증거도 때문에 없고. 결정적 한 방 얘기가 나오는 저는 결정적 한 방은 지금 아직 안 들어가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아니 관련자들의 진술이 전부 이명박 전 대도 가리키고 그렇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전까지 검찰에서 항상 좀 걱정했던 증거의 부족은 영포빌딩 2층에 지하 2층에서 대부분 해결을 나왔을 해줬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십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시간 뒤에 검찰청사 앞에 섭니다. 포토라인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는데 백 변호사님 네.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줄곧 이명박 전 대통령 저번에 기자회견할 때도 그렇고 예. 어제도 측근을 통해서 나온 얘기도 계속 정치보복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포토라인에 정치보복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역효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담담하게 본인의 그냥 소외 정도를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에 대한 국민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심경 그다음에 뭐 성실히 조사받겠다 그 이상 하기에는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죠. 이미 정치보복이라는 메시지 몇 번이나 줬는데 올라가서 또 하면 이제 식상합니다. 근데 역풍 불지 모르고 또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하고 기침 좀 역풍 불 가능성이 있는 하시면서. 거죠. 예, 노 변호사님. 원래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들어갈 때. 누구라도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일단은 본인이 그동안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인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의 대응 논리도 인정할 거 조금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리적으로 정면 승부해서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따질 것들에 대해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청취자 보미네님 초등학생도 다 안다는 다스 사장 이명박님 이제는 다 진실을 털어놓으십시오 이러셨고요. 카이로스님 국민 앞에 진정으로 석고되지 않은 일단 이 상황에 대한 사과라도 그렇죠. 예, 라도 하는 모습을 포토라인에서 보고 싶다 하셨고요. 5789님은 돈이 없어서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국선 변호사 있는데 선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검찰 단계선 힘들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재판 받을 때만. 지금 국선 재판 받을 변호사 때. 얘기를 많이들 쓰셨는데 재판 받을 때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은 안 된답니다. 여러분. 성금을 아무래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라디오 재판정 두 분의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공간도 있고요. 예, 예. 이 1001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이 1000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1000일 여기서 또 말고요. 깨알 홍보를 아, 하고.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대통령 예. 그 차 수행하는 그 차 번호가 1001이에요. 1001호.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100, 참 예. 희한하게 전직 대통령이 자꾸 1001호에서만 조사를 받게 되는 게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다는 희한하네. 생각이 번호판하고 맞춘 건 아닐 텐데. 맞춘 건 아니죠. 1번이라서 그렇죠. 1번이라서. 네, 그러니까 어쨌건 10층에 1호를 제일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예, 예. 이럴 때 자꾸 사용되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 1001호 옆에 1002호의 휴게 공간을 네,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거기서 티타임도 10분 정도 가진다고 하고요. 하다가 힘들면 거기서 좀 쉬고 네, 밥도 그렇죠.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변호인은 3명이 동행을 합니다. 3명. 지금 변호사 이름 누구죠?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 예. 김병철 변호사 그리고 박명환 변호사도 원래는 같이 간다 그랬었거든요. 박명환 변호사라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어제인가요? 합류하신 걸로 지금 그럼 얘기가 4명이에요, 됐어요. 지금? 예, 지금은 원래 4명 체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옆에서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때에 그 변호사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게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하시는 분도 힘들지만 앉아서 옆에서 계속 이 뭘 물어보는지 그 방향이 무엇인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계속 옆에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거를 연세가 많으신 변호사님이 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훈 변호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박명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조금 젊은 측에 속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럼 그리고 바로 이런 정도 조사면요. 서울지검 1001호실로 미리 가보시는 겁니다. 예. 서울지검 1001호실. 우리와 함께 입실할 두 분의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웃으면서 소개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수락관 노상국님 아, 예. 오늘도 인사말을 준비는 해오셨어요? 제가 애청자 마마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상궁입니다. 기침하셨습니까? 맛있고 따뜻한 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날은 좀 그렇지만 긴장감이 흐르지만 노 변호사님이 여유를 주시네요. 그래요, 예. 그래요. 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전직 대통령 5번째 포토라인 쓰는 거에 관련해서는
참 국민하는 사람으로서 좀 찹찹한 심정 분명히 있어요. 참담하죠. 그런데 참담하죠. 이게 더 좋은 사회로 가는 그런 방향이길 좀 바라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은 하나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다스 주인도 아니고 특활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진실은 하나고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밝혀진다는 거 우리는 항상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믿어보기로 하죠. MB 소환 A부터 Z까지 따져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증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입니다. 먼저 9시 30분에 검찰청에 들어가는데 네. 들어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나오는 시간은 모르는 거죠. 내일 이 시간까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밤샐 극단적으로 수도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22~23시간 정도 있다 나오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거의 예. 새벽 다 돼서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검찰 입장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도 그렇고 비슷한 게 여러 번 들어가고 싶진 않잖아요. 일단 피의자 물론이죠. 입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한 또 거고. 검찰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 오늘 아침에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저 사저 앞에 경찰 와 있고 통제하고 오늘 올 때 또 교통 통제해가지고 에스코트 해가지고 또 검찰청 오죠. 맞습니다. 그 여러 번 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쨌건 일단 첫 번째 조사 한 번에 끝을 내겠다라는 게 양쪽 당사자들의 어찌 보면 일치된 의사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되더라도 뭐 어쨌건 한 번에 좀 끝을 내려고 양자 다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꼬박 세울 수도 있다. 백 변호사님. 신분은 노 변호사님. 네네. 피의자 신분 맞습니까? 네, 지금 피의자 신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예, 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꼭 기침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그게 그 건강에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이제 오랫동안 장시간 재판 받을 때 아니 재판이 아니라 장시간 수사 받을 예, 때 예. 괜찮을지 좀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잘 하시겠죠. 예. 그 기침을 많이 해서 하다가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될까봐. 그 기침한 제가 그 인터뷰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예, 할 때마다 그 기침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이게 맞아요. 사실은 그 수사받다가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아마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주변에 그런 보약 좀 챙겨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좀 주변에 들어가는 예, 그런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예. 1001호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했던 그곳 왜 또 여기입니까? 사실 1001호라는 곳이 그러니까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보다는 좀 넓고요. 거의 휴식할 수 있는 이 주변에 네. 거의 한 명은 거의 사실상 속기사 노릇을 해야 돼요. 다 받아 적어야 됩니다. 아니 거의. 어차피 영상 녹화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나중에 녹화한 거를 달라 뭐- 그러면 안 네, 돼요? 그건 그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조사에 대비하려면 오늘 들고 나온 걸 기초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하고 검찰이 어떤 걸 내놓고 이런 예, 예. 것들을 원래 통상 이렇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는 예. 옆에서 변호사가 그냥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거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법원에서 재판은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예, 예. 이거는 대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 대답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럼 왜 옆에 왜 앉아 아니, 있어요? 그럼? 조금 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서 좀 개입하면 검찰이 몇 번 좀 제지를 합니다. 아. 제지를 하고 이게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 조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와 검찰이 받는 거고 예, 예. 변호사는 심리적인 안정 혹시 안에서 있을 심리적 옛날에는 안정. 뭐 사실 고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렇죠.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변호사가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명의 변호사가 속기사 사실상의 역할. 속기사 역할을 합니다. 노트북을 네, 아니 받아 심리적 적는. 안정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흐름을 좀 보다가 만약에 조금 불리하거나 뭔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취하겠다라고 하고 그게 심리적 안정을 위하는 거죠. 중간에 같이 가서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하는 게 예, 맞다라고 코치를 다시 해주고 코치 역할. 예, 이런 게 다시 그러니까 필요해요. 그 코치도 MB가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되는 그렇게 거고. 아니 이제 제지는 안 하실 되는 때 거고. 말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하실 때 잠깐 중단시키고 예. 모시고 나가서 다른 얘기 해서 좀 다시 들여보는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아, 휴식을 취하십시다. 뭐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김현정 앵커가 조사받고 있는데 현정 앵커 말안을 딱 잘라가지고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왜 저를 거기서 예시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 쓰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3명 대동합니다만 그 3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속기 하는 역할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쭉 보다가 잠깐 좀 쉬고 하시죠. 그렇죠. 정도 할 수 있는 요 정도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영상 녹화를 병행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왜 안 하고 지금은 하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은 저는 사실 이 부분도 동의를 굳이 꼭 받아야 되는 거가 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거부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죠. 근데
박 전 대통령은 뭐가 남는 게 싫었던 건지 그래서 그때 영상 녹화를 안 하는 걸 왜 보고 그랬을까요? 예. 아, 뭔가 진짜 숨기고 싶은 게 맞나 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근데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반면교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예. 그래 나 당당해 숨길 거 없어. 최소한 이런 모습은 좀 보여주겠다라는 취지가 자, 아닐까. 그래, 녹화해. 영상 녹화를 하건 영상 녹화를 하지 않건 뭔가 효력이 바뀔 것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박 전 오케이 대통령 한 게 측에서도 아닌가. 오케이 한 것 같고. 백건환 선생님 생각은 그런데. 저는 그렇고 그리고 안에서 이제 수사하는 수사 검사들이 이제 조사를 하는 검사들이 있고 예. 윤석열 지검장하고 이제 한동훈 차장 같은 경우는 녹화시 영상 녹화시 박에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노무현 그 선생님 생각은? 영상 녹화를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 수사 혹은 신문을 받을 때에 예전에는 검찰에서 고문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려는 목적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영상 녹화 한다고 해서 꼭 피신 조사를 안 적는 건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증거